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26일 타이완 타이베이 취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태국, 베트남까지 노선이 확대됩니다. 플라이 강원이 포화 상태인 저비용 항공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 고객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도내 10가구 중 4가구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도내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4일부터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첫 선거인 만큼 우려되는 점들도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 노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6일 타이완 타이베이 노선 첫 취항에서부터 외국인 관광객 150여 명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내년에는 태국, 베트남까지 노선이 확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이 강원 문구가 새겨진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낮 12시 45분 타이완 타이페이를 출발한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26일 처음으로 국제선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강원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62명. 백두대간에 펼쳐진 한반도의 겨울 풍경을 볼 기대감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Yeah, it's very cold. First time for me to here.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은 국제선 취항을 기념해 양양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명실상부한 항공사의 위상을 갖췄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타이페이 노선에 투입할 186석 규모의 2호기를 지난 16일 도입해 현지에서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양양 타이페이 노선은 양양에서 오전에 출발해 타이페이에 오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하루 1회씩 주 7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내년 초까지 타이완 출발편 예약률 80%를 넘어선 편당 150명 이상의 타이완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이후 타이완 가오슝과 태국 방콕, 일본과 필리핀 클락, 마카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동북아시아의 하늘길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항공사 측은 또 강원 도민들을 위해 1월에 가족 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특가 항공권을 출시합니다. 플라이 강원의 국제선 취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광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플라이 강원이 국제선 출항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이 강원이 추구하는 관광융합 항공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무엇보다 포화 상태인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고객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관광융합 항공사를 선언한 플라이 강원이 신규 항공사업자 중 가장 먼저 국제선을 취항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내년 초까지 타이베이 출발편 예약률이 80%를 넘어서면서 편당 150명 이상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 수요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플라이 강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번 타이베이 노선을 시작으로 타이완 가오슝과 베트남 호치민 등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중국 노선을 집중 공략할 방침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최대 장점인 동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스키장 등 계절별 관광 자원을 목에게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훈풍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뿐 아니라 부족한 접근망과 관광 인프라 등 활성화에 대한 난기류는 여전합니다. 플라이 강원 국제선 항공권이 국내 9개 저비용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최대 2배 정도 비쌉니다. 또 김포와 김해, 청주 등 다른 국제공항에 비해 배우 여객 수요도 절반에 불과한 데다 여기에 공항과 배우 도시, 관광지와 숙소를 연결하는 교통망도 열악합니다. 교통 체계가
편리해야지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대중교통이 돼도 되고 버스나 택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동할 때 또 안내 표지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관광융합 항공사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카지노와 쇼핑센터 등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중국 승객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쇼핑, 우리 이제 K-뷰티라든지 이런 쇼핑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또 카지노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관광 지역이 지금 제일 강원도 지역이 제일 관광 상품으로서 취약한 게 대단히 어떤 그런 아울렛 같은 쇼핑몰이 없다는 거죠.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취항에 나선 플라이강원. 각종 난기류를 뚫고 세계 첫 관광융합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장들이 맡아온 강원도와 각 시군 체육회장을 내년부터는 체육인들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체육단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게 취지인데요. 첫 선거인 만큼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달 14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8일까지 치러집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일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과 각 단체 대의원 등 총 33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18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15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동해시는 다음 달 30일, 철원 내년 2월 10일, 정선 2월 18일 등입니다. 도와 시군 체육회가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정이 다릅니다. 선거인 수도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각 단체 대의원 수를 정해 지역별로 각각 결정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각 체육회가 별도로 선관위를 구성을 해갖고 그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신규 선출된 체육회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단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체육계 내에서는 정치인들의 출마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 체육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립니다. 체육인들은 평소에 규칙과 페어플레이를 준수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한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임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내 체육단체 대부분의 예산을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선거에 정치권이나 자치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상 처음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체육계의 독립이라는 당초 취지를 잘 살리며 마무리될 수 있을지 지역 체육계 안팎에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5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퇴비공장 대기 토양오염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 3곳 가운데 2곳이 부지와 배기구 등에서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 등 저감시설 개선 대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군은 그러나 토양 분야 검사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22개 검사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이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10년 정도 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김모 씨의 집. 작은 원룸에는 침대와 옷가지 등 단촐한 살림도구가 전부입니다.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이제는 혼자 밥을 먹고 보내는 시간이 제법 익숙합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연말 같은 때면
따뜻하게 반겨주는 이가 없는 빈집의 공허함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팽한 느낌,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죠. 살짝 우울증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어도 다 이제 가족끼리 있으니까 섣불리 전화해서 불러내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전화도 잘 안 하고 전화 와도 그냥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최근 도내 가구 형태는 김 씨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구의 보편성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변화 추세에 따르면 강원도는 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가 나 홀로의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부와 자녀 가구는 줄고 부부와 비친족, 한부모 등으로 가구 구성도 다양화됩니다. 비혼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변화입니다. 강원도 특성상 60세 이상 가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혼인 상태별로 보면 사별 가구가 강원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경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30년 앞으로 진행이 되면 강원도가 타 시군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강원도 내 1인 가구 증가는 사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2017년 도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47년에는 전체 1인 가구의 60%가 고령자 가구로 예측됐습니다. 1인 가구 다수가 부양할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맞춰졌던 복지 정책을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추는 등 가구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의 가족을 대신할 사회적 안전망과 관계망 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원서 접수가 26일 시작됐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교는 저마다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통합대학으로 새 출발하는 상지대 역시 신입생 모집에 한창입니다. 통합 시너지를 활용해 재도약하겠다는 각오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3월 통합대학으로 출범하는 상지대학교입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지난 1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막바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개 단과대학 63개 학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교원과 교직원 모두 인원 감축 없이 분산 배치했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모두 2,255명. 지난해보다 높은 3.97대 1의 경쟁률로 9월 수시 모집을 마감했고 현재 정시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상지영서대 기존 학생들은 전문 학사로 졸업하거나 원하는 경우 특례 편입 제도를 통해 상지대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학교가 내년부터 하나로 새롭게 통합되자 학생들의 기대 역시 높습니다. 더 이상 이웃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의 하나의 학교로서 같이 축제도 즐기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좀 어울리면서 하는 큰 행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상지대는 대학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국 1호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도내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에는 대학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발전 전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균등 말하자면 감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만이 지방대학도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살고. 학령 인구 급감으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 새해 새 출발을 하는 상지대가 통합을 발판 삼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양구군이 군 유휴부지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합니다. 양구군은 유휴부지 내 골프장 개발을 위해 입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한 데 이어 국방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많은 병력이 접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이 없어 군 유휴부지에 골프장이 조성되면 군인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양구군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남면 대월리 군 유유부지에 퍼블릭 골프 연습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안전 담당관을 신설하고 학교 CCTV 5,200여 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통학 차량의 위치 알림 서비스를 설치하고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전세버스 유압 보호용 장구를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교육청은 내년에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선군의 인구 유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정선군 사회조사 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기업체 유치가 46.7%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지원이 15.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타 지역으로 전출 이유에 대해 직업을 찾아간다는 의견이 40.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사회조사는 지난 5월 표본 800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9개 부문 48개 항목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결과입니다. 원주소방서는 26일 영서방송 설치 기사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이날 영서방송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설치기사 40명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계층의 가정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홍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교육했습니다. 원주소방서와 영서방송은 앞서 홍방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가 침체된 로데오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합니다. 시는 내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전반으로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구상하는 사업은 내년 초에 준공되는 옛 수협 건물 청년물과 주변 부지 개발 사업을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상인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금요일 강원도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주는 대체로 날은 춥지만 하늘은 맑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7도, 원주 영하 6도, 속초와 강릉 영하 2도로 전날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2도, 속초 5도로 기온은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휴일인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